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군수님 일찍이 봤어야 되는데 예. 너무 늦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 모셨어야 될 텐데 아유,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삼선이시고 이번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운영 소회를 갖다가 군수님 좀 직접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예, 민선 8기 진천 군수가 시작된 지 예. 2년이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 2년을 소위를 하면은 2023년도, 2024년도 되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40년 중에 가장 어려웠던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내의 정세의 어떤 불안정한 측면,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이 있었습니다. 제 진천군에 한 2년 동안 600억 원 정도가 감축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정 생활살이가 매우 빠듯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해에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는 큰 불행에 빠졌고 또 국민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현재도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하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고 나서 이렇게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자치단체들 여러 변화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진천의 역사와 지도를 확 바꿨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찬의 말씀 같고요. 그런 좀 대표적인 결과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결과 중에서 뭐니 해도 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은 인구 증가 부분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장은 인구 증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난 18년 동안에 비수도권 군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무려 18년 연속 인구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년간 인구 증가한 게 26,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로 취임한 9년 동안 전체 늘어난 인구의 70%인 18,5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18,500여 명이 얼마나 큰 인구인가 하면은 보통 조그만 면 인구가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9년 동안 매년 1개면씩 새로운 9개 면이 탄생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천군의 18년 동안 인구 증가를 근자탑이라든가 새로운 신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질이 매우 좋습니다. 증가질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진천군의 작년 출생아 수 증가는 재작년보다 18%가 늘어난 77명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압도적으로 출생아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출생아 수 증가율은 3.1%. 충청북도는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0.7%입니다. 근데 우리가 18% 증가했다는 대단히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좋았던 것은 우리가 군 단위 인구 중에 충청 두 번째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수는 군 단위 첫 번째인데보다 2,000여 명이 많은 한 5,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은 일자리의 증가에 따라서 젊은이도 많이 왔을 뿐더러 또
출생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따라서 건강한 인구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진천군이 뭐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매년 일을 잘해서 정부나 도나 다른 데서 기관에 수상을 해줍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수상 실적이 50건입니다. 아, 그리고 상사업비를 16억을 받았습니다. 예. 역대 제가 군수를 하면서 상사업비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작년입니다. 그만큼 진천군의 행정이 앞서 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었던 부분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네. 시도 평가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국정, 도정을 얼마나 잘 이행을 하느냐.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예. 근데 11개 시군 중에서 8년에 한 번만 받아도 1등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진천군은 무려 4번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을 2번, 3등을 1번, 4등을 1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의 행정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선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이 뒷받침돼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가 충북은 마이너스 예, 0.7%인데 예. 충북 평균은 예. 18%. 예, 제가 출생아 이제 수가 그렇게 늘어납니다. 단체장들 인터뷰에 보면 전부 다 이 인구 문제에 골머리 초미의 앞죠. 관심사를 예, 갖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라는 게 종합적인 그렇죠. 그 맞습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예. 거잖아. 하나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하는 게 이 내용을 다 공유하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예. 좋거든요. 이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아, 우리 김 대표님이 저를 베스트 단체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구 증가는 말씀했다시피 다양한 정책이 어우러져 생기는 종합 정책 예술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천구는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투자 유치하면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그 사람들을 진천군에 붙들어들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다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가 진천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18년 동안 증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의 시발점은 뭐니 해도 투자 유치입니다. 저는 투자 유치 분야에서 지난 9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 유치를 성공을 시켰고 총 누적 액수는 12조 8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되었습니다. 무려 9년간 19,200명이 신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일자리로 인해서 전국의 경제활동 인구 5만 이상 시군이 7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률 1등이 진천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눈앞에 그림으로 잘 안 그려지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 유치를 매년 1조 원 이상 이렇게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예. 한 번 고객을 만들면은 예.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일부 대기업이 제가 열심히 투자 좀 해주시 막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정성을 받고 맛배기로 투자를 합니다. 예. 그때 저희가 더 잘해줍니다. 그래갖고 회사가 크거나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 전국의 여러 사이트를 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진천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정 업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CJ 제일제약이라는 햇반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 햇반 만드는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물류를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저희들이 찾아가고 우리 충북 진천은 전국에 물류의 중심입니다. 물류백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언제까지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 수출 물량 그건 꼭 지켜라. 해갖고 그걸 저희들이 밤새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그걸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토지 조성을 하고 아. 또 건축 설계 해주면 인허가도 내주고 뭐 무지개 많죠.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예, 길고. 예. 원스톱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다 해줬어요. 아. 이 양반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국가 식품 클러스 단지에 몇만 평 가기로 된 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가면은 지방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얘기를 안 물류비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퇴모회를 나왔어요. 우리하고 국가에서 해주기로 다 약속했는데 왜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나큐셀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태양광 셀 모듈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오너도 언제까지 이 공장을 설치를 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몇천억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박사 썼습니다. 우리가 그 못 맞추면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 번 인연을 맺히면은 진천에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기업을 친기업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이 다 더해진 거고. 그러나 또 하나 특히 좋은 거는 이쪽의 교통 접근도가 매우 좋습니다. 양재 톨게이트에서 100km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하고 대구 이북에서 가장 교통 물류가 좋은 데가 진천입니다. 이래 수도권에서 수도권 가는 것보다 진천에서 수도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많은 대규모 기업들이 오리온 제과라든가 또 인천에 어떤 큰 만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쪽으로 오겠다고 이와 같이 오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 우리 진천 국민이 상당히 복받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보면은 단체장들이 전부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걸 만들려고 무진장 다들 애쓰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를 그렇죠.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군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천구는 면적으로 보면 40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국 군 단위 82개 중에서 73회 정도는 아주 작습니다. 예. 옛날에는 농사만 짓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서 여기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갖고 군정을 완전히 변화 혁신을 다 했습니다. 예.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인구가 18,000명, 또 일자리가 19,000명, 늘어날 수 없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충북은 마이너스 역성장이 무지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조 잘할 수 있도록 또 3차 산업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를 진천군과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을 만난 걸 복이네요. 제가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업 농업 도시를 이렇게 확 바꾼 거는
군수님이 남다른 그 경륜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국토 사업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기획하고 꾸려내고 최근에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하시고 그걸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맡았던 업무가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에서 국토균형개발 분야를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 가서도 지역계획 석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이 노팅엄 대학 노팅엄 대학의 예. 지역계획학과 석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공무원 할 때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었던 게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와 정부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균형 개발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와 같이 해서 그 업무를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신도시, 또 10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천안 아산 역세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천 신공항, 또 배후도시, 그와 같은 도시 개발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히 신경을 썼던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균형 개발한 조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획을 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혁신도시 시즌2로 해서 또 보강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지역 균형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많은 보람인데 저쪽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가면은 그 당시에 미래를 예측을 해갖고 유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국회나 청와대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국이 무지개 복잡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해야 되는데 저 공간을 제가 만들었는데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 무제한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진천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경험과 또 학식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진천군도 좀 잘 가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의 그 경륜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크게 또 일을 하시네. 뭐 제가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기 진천 농다리는 아주 핫하다고 이 전국에서 난리던데. 그렇죠. 예. 관광객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저는 업무를 하면서 창의와 감성을 지원드리는 강의였습니다. 창의와 감성.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시장군수 자리입니다. 결정하는 자리 그냥 하면 됩니다. 가장 바쁠 수 있는 자리도 시장군수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달라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면 퇴보입니다.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다 보면은 새로운 업무를 하더라도 야 이게 지역 발전에 또 지역 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건가 다른 데가 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농다리가 우리나라 돌로 된 다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를 농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 축조를 한 건데 그 경치도 아름답고 참 좋은데 1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32만 명밖에 안 왔습니다. 농다리가 참 내가 가도 아름답고 좋은데 32만 명이 밖에 안 올까. 그래서 제가 연구 분석을 하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길은 미르 상공부 출렁다리. 아래 탑이 없습니다. 가면 샘이나. 그렇게 해갖고 아주 그늘로 이어진
저게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토 맨발 숲길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카페도 만들고 푸드트럭도 만들고 음식점도 하고 주차장도 크게 이렇게 했더니 저도 그렇게 대박을 칠 줄 몰랐어요. 재작년에 온 수의 5배가 넘는 172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걸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 약 260억 정도의 소비가 진천에서 생겼습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투자 없이 그렇게 생긴다면 무지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취업 유발 효과가 한 300여 명이 또 생겨갖고 상당히 이제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을 얻은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진천군이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하고 산업이 제조업 위주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 교육, 문화, 예술 등으로 진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고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2 농다리라고 할 수 있는 백복호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아마 그 저수 용량으로는 제일 많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둘레길이라든가 호텔 또 백곡은 참숯이 전국 생산량의 60~70% 납니다. 그래서 참숯 활용한 숯가마, 참숯 바베큐, 실내 정원 등을 하면은 앞으로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진천에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생거 진천 돼 있던데 생거가 뭐죠? 생거 진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옛날서부터 붙여져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특징은 옛날부터 지금이나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진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생거진천의 기운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진천군의 그 군정 계획에 좀 들어보자 하는데요. 예. 이 진천군의 군정 철학이 광희 일신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해일신이라는 것 빛은 환하게 비칩니다. 그렇지만은 환한 빛 속에서도 늘 새롭게 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김 대표님 알다시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혼란시도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얼로 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 혁신을 바탕으로 군정을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군정 목표를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작년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19년 연속 인구 증가를 성취를 하겠다. 또 투자 유치 10년 연속 1조 원 이상 성공해서 제가 있을 동안 15조 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농다리 관광객을 올해 170만 명입니다. 그걸 200만 명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진천의 기적을 새로운 성공 실화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달성 가능하겠는데요. 대표님이 좀 몇 번 홍보 좀 해주시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진천을 갖다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 보니까요. 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신기롭지 않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행복한 어떤 도시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그 행복한 거는 어쨌든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지역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또 소득, 취업률, 고용들, 거시적 경제지표 매우 좋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가 위기인 상태에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우 어려운 것을 조속히 해주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16일 날 충북도청에 가서 중앙정부는 못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제대로 합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작과 끝도 민생이다. 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TF팀을 해갖고 군정을 비상경제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하고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무지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우리가 공유사업을 많이 합니다. 각각 700억씩 1,400억 원의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단기적으로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자. 근데 1,400억이 풀릴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를 1년에 매출 온다. 그럼 14,000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쉬운지 이와 같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사랑, 지역화폐권이 중앙정부에서 작년까지는 돈을 조금씩 예산에 받는데 싹둑 잘랐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돈 달랐더라도 우리는 지방으로 해서 우리라도 우리 국민들 제대로 살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거를 어렵지만 700억을 발행을 하겠다. 700억을 발행하면 종전에 8% 할인을 해줬는데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범위를 진천 음성에서 혁신도시에서는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진천 음성에 교체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좀 음성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니 해도 투자가 지속해야지만 군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1조 원에서 10조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성과는 어쨌든 예. 복합적으로 인구 증가 예, 그렇죠. 있는데 이 증가 폭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인구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양질의 일자리만 갖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정주 여건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학부모들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천군이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을 잘 시킨다 해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명품 교육을 시켜서 인재 양성을 하고 이 인재 양성 취업을 시키고 진천에 정주를 시키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축을 위해서 애를 낳더라도 기르고 양육하는데 걱정했을 때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충청도에 보육에 대한 지원비를 가장 많이 주는 게 진천군입니다. 또 애들이 아직도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도 못 가고 노는 애들인데 걔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넓은 학교를 저희들이 개선을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스마트 교육이라고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저희들이
AI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진천 혁신도시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유일하게 스마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문화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의 컨트롤 역할을 할 때 문화재단을 금년 3월 달에 창립을 하고요. 저희들이 분단위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진천 군립교향악단을 창립을 했습니다. 교향악단을 창립을 한 게 예구에 참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성악이나 음악을 공부해 와서 활용을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면서 국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을 하고자 하고요. 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법과 커뮤니티 센터 등 문화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출생 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제 인구 대책 중에서 젊은 층들 유입하기 위해서 네. 주거 문제를 갖다가 여러 공약을 내걸고 또 이렇게 네, 그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는 주거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젊은 층들. 아, 여기가요. 네. 제가 오면서 행복주택이라고 한번 전국 군 단위에서 4개 단지를 LH 가서 제가 쫄라 조성을 했습니다. 인베스에 싸게 신혼부부 또 노인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몰려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하나가 진천군에 취업한 사람 중에 32,000명이 아직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일자리를 얻어갖고 높은 임금을 타고 먹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32,000명이 예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의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포텐셜은 매우 큰데 그 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는 숨통이 약간 튀었습니다. 우석대학교 앞에 풍림아이원이라고 한 2,500세대가 3월 달서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또 성석 미니 신도시라고 그 LH가 손해보는 데는 장사를 안 합니다. 여기 군단인데도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래서 LH 성석 미니 신도시 한 2,600가구 또는 교성 1, 2지구 또는 문백지구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0세대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진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입주라든가 또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임대 같은 걸로 해갖고 장기 임대해서 분양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주택을 부담이 안 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시행자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그렇죠. 마련돼 있네. 충분히 돼 있는데 아까 그랬듯이 이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풍부한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진천군은 진천 군민에 하면 진천시는 바로 승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복지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자체의 존립의 목적, 국가의 존립의 목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정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구는 여태까지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정을 국민들의 복지 또 내적 성장을 위해서 군정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 도시를 실천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천에 하면 뭔가 다르다는
다른 데서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복지 계획이라는 건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 1년씩 수립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3등 2번, 2등 1번 전국에서 네. 1등 대상을 작년에 했어요. 네. 이와 같이 복지 체계가 짜임새 있게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복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2019년서부터 120억을 투입해서 전국 최고라고 찬사를 받고 있는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어르신들이 아프잖아요. 네. 병원은 쇼핑을 갑니다. 여기 가서 치료받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만 아프시면 의사가 왕진을 갑니다. 그 진단하고 처방전을 써주고 또 어디가 아프다면 물리치료사를 보냅니다. 말벗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들보다 훨씬 더 낫다, 군이.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무려 2019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충청북도로도 확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하고 이거를 배우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교통복지 차원에서 옆에 음성군이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양계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갖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또 탄소 중립도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ESG 경영 기업에서는 대세인데 예. 진천군에서도 ES 군정을 도입하셨다면서요? 예, ESG 군정은 제가 2023년도 4월달에 도입을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내생적 발전, 자립적 발전 또는 질적 성장을 해서 ESG를 군정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1년 반 동안 ESG 군정을 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은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하는 데가 비율이 진천군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전에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 환경 오염 배출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환경 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ESG 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어떠냐? 그래서 공시 보고서를 통해서 얼마나 잘했는가, 또 못하는 것은 다시 피드백을 하려고 보고서를 지난 연말에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앞으로 ESG 군정을 평가를 바탕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요. 노력한다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2024년도에 환경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2천만 원 들였는데 상사표로 무려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환경 제일 잘한다. 그래서 역시 진천이 하면 다르다는 얘기도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진천구는 작년에 제1회 세계 산림치유 포럼을 진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산림치유 선도시 1호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도시의 숲,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이왕 세계 산림치유 포럼 1위 대회를 했으니까 국제기구를 우리한테 유치할 수 있게끔 너네가 동의를 해다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 해갖고 8개국이 여기다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걸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그 도시 디자이너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시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손만 대면 달라지고 바뀌네요. 마이더스 손이를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기본적인 또 농업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거 진천 쌀이 또 유명하게. 예. 진천군 농업 인구는 전체 11% 한 9,500명인데요. 예. 산업 구조 부분 2.6%밖에 안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농업 비중이 약하다고 경제적인 것만 봐갖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 이거 근간 산업, 이거 식량, 주권 차원에서 농업도 발전되게 시켜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조업에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농업 예산 이외에도 기업한테 받은 세금의 90억 원을 농민들한테 지원금으로 환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충청북도에서 농지 면적당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게 충북 진천입니다. 진천 쌀 맛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말씀드리면 진천 쌀 벼 40kg 수매가가 63,000원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두 번째가 청주가 6만 원입니다. 그 아래는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만 원대도. 최고 수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질소 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질소 비료를 많이 쓰면은 생산량이 팍 증가한다. 쌀맛은 뚝 떨어져요. 질소 비료를 작게 쓰면은 생산량은 좋은데 쌀맛이 무지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천 쌀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를 적게 쓰면은 벼 40kg에 6,000원을 더 주겠다. 파격적으로. 대신 6,000원 더 주는 기준이 뭐냐? 질소 비료를 많이 써 고생하고 벼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소득보다 6,000원 보조금 받는 게 더 이익이다. 그래야지 질소 비료를 적게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벼 40kg당 진천 쌀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상력은 6,000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천 농민이 받는 건 얼마냐? 69,000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질소 함량기를 딱 잽니다. 0.1%가 넘어도 안 줍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나중에 점심 식사를 하다 보면 맛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진짜 쌀이 맛있고요. 또 뭐니만 해도 진짜 농촌에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원용 드론, 또 통용 농업인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올해 진천군이 역대 생기면서 농축산물 수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3,500만 불 수출했고요. 또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해서 예국 지자체와 서로 계약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 보도 등을 보면은 진천군이 곧 시성격의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진천 군민의 염원이 진천시 승격입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현재 진천시 승격 전략은 3만 명의 진천업을 5만 명으로 인구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진천시 승격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천시 승격을 해서 현재 풍부한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성 1, 2지구라든가 성서 미니도시 원동지구 등에서 1만 세대 이상 주택 공급도 하고요. 또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인구 증가가 이렇게 투자가 이렇게 유치를 지속적으로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돼지고 또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 유치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직원들이 일반 사기업의 영업사원을 방불할 정도로 우량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자 유치 설명회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마음을 사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한 바퀴 투어도 시켜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뭐를 하느냐. 진천이 왜 생거진천이냐 하면은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막 했는데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통 문제, 공해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우리는 계획단지, 산업단지에 유치를 꼭 합니다. 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 게 진천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미분양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전에 가계약을 한 50% 정도 모집해서 성공할 것 같다. 그때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조성 원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분이 20%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거기 오는 기업, 종업원들 다 투자를 해줍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성심성의껏 해주기 때문에 그럼 진천에 투자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는 것, 또 이와 아울러 쾌적한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듯이 역대 최고 고용률 72.9%. 그 다음에 고용 증가율이 제가 9년 동안 해서 45.9%였습니다. 1만 9천 명에서 고용 증가가 된 게.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6등, 비수도권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지에서 출퇴근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진천에 빨리 정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현재 진천구는 제조업 비중이 70%입니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관광 기적을 잃다시피 교육 관광, 연구개발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진천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물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최대업적으로 철도 유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천군의 강점은 진천군 반경 100km 이내에 1,6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진천군의 발전의 잠재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고 보고 하려면은 저희는 도로망 잘 돼 있습니다. 청주공항인데 청주공항이 아니라 진천공항이에요. 청주공항은 소음만 나지 않습니까? 20분 만에 가잖아요. 평택무역 한 40분 만에 갑니다. 없는 게 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철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 사각지대인 진천에 철도를 놓겠다 공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가 국토부 차관했으면 다냐.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공격을 무지개 받았어요. 표를 그렇게 얻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군수 가서 이건 내가 틀림없이 따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서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2019년도 작업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 철도망 계획을 해요. 거기서 설명도 하고 이거 가능성이 어떠냐?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논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고 국토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갖고 이걸 하려면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 또 대표선수촌 진천 혁신도시 청조공항 78.8km입니다. 거기에다 철도를 넣어야 되는데 광역철도를 넣자. 철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국철이라고 지역 간 철도 연계랑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고 교통량이 많은 거는 광역철도라는 데가 빨리 됩니다. 그건 대신 지자체의 30%를 분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4개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했더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유치를 해달라. 그래서 다른 지역은 큰 뭐 노력은 해주었지만 저만큼 고생은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이 어디라 했죠? 화성, 안성, 청주, 진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1년도 4월 달에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도권 내륙선이 설치가 되면은 진짜 상점벽해가 될 정도로 이 지역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가 철도 사각지대가 안성하고 진천입니다. 거기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청주공항이 무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래 철도가 넣어지면은 김포나 인천공항에 서울 강남 이남에 사는 더 필요하답니다.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주공항이. 그러면 그 우리가 주창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진천 측면에서는 진천에 제2의 제3의 혁신도시가 생기는 꼴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가 2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그럼 진천, 음성이 대한민국의 중심 권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중심 권역이 되다 보면은 우리 청주나 진천, 음성은 새로운 신수도권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한 뭐 2만 3천 명의 취업 유발, 또 생산이 뭐 5조 3천억 정도 또 될 수 있고 여하튼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게 아까 21년 4월 달에 뭐를 통과했다고 그랬습니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발표가 정식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뭐를 지난해 6월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BC가 나옵니다. 0.72 정도면은 철도에서 매우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높게 나와야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안 하는 게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검토 요청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천 음성의 통합. 네. 이제 시군을 이제 가서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통합이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얘기되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통합이 지금 대구 경북도 통합이라는데 저것도 뭐 그냥 선언만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청원군하고 여기서 청주청원 통합도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걸렸는데, 근데 분명한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를 주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청권의 메가시티는 남북이 아니고 동서로 해야 된다고 주창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되면 수도권 종속이 됩니다. 종속된다. 수도권 세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색깔을 내고 독자적 개발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동서축을 연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역 개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개발.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구조 개변 측면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광역 지자체도 공간구조 개편을 해갖고 도정을 해야지 어떤 가치와 원칙과 철학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투자 유치를 막원한 게 규모의 경제를 늘리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양적 성장으로 해서 ESG 군정도 도입을 했는데 더 큰 효과를 보려면은 진천 음성이 합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근데 양쪽의 문화, 역사, 정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적이고요. 보통 1개 C급이 2,30만 명만 되면은 자립적, 내생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10만 갖고, 8만 갖고, 3만 같은 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20만 내지 30만. 2, 30만. 그래서 한번 김능구 대표님도 도시 디자이너고 그래서 참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행정 권역을 현재 도, 군, 면 돼 있는데 도를 없애야 돼. 그걸 광역 행정권으로 해갖고 옛날에 60개 정도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청주권 하나, 중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이렇게 해갖고 도가 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게 필요 없어. 군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거기가 영국에서 쇼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국엔 시티가 있고 카운티가 있어요. 예. 쇼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같은 중대 규모의 행정권역을 만들어 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은 말하자면 조선시대. 그대로죠. 예, 예. 그게. 내가 진천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태조 이성계 때서부터 진천이 나온 거지. 그게 그대로 온 거야, 이게. 예. 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교통망, 통신 모든 게 다 발전됐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고집할 이유도 없고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천 음성을 통합을 하는데 현재 한 3,090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2배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천 음성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도의지 큰 데는 관심이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하면 하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 혁신도시 행정통합은 뭡니까? 이건 약간 아까 저기는 진천 음성 간의 행정구역을 통합을 하자는 내용인데 그 전 단계로 혁신도시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반반으로 딱 양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다르고 행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양계 지자체가 있으니까 비슷한 유사 규모의 공공시설 많이 설치해요. 행정 낭비, 자원 낭비,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은 구역은 아니더라 해도 행정은 통합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이제 3선째 진천의 군정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 뭐 진천의 역사를 바꾸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달라졌다.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예, 가장 달라진 거는 예적 부분하고 내적 부분 두 가지로 나눠요. 예적 부분은 여태까지 철도, 인구, 관광, 경제 기적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 이와 같은 예적인 경제 성장, 예적인 기적에 대한 성공 신화는 국민들한테 예.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줬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적에도 어디 출신이냐면 청주라 그랬으면 진천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진천도 하면은 발전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내 생전에 그 농다리 관광 기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전에 식당에서 저기표를 받아갖고 대기표를 받아갖고 식사를 하려고 꿈에나 생산했냐. 그 같은 저 자신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야 진천군이 최고다. 진천군에 하면 역시 다르다 하는 자긍심을 심어준 게 가장 큰 군수라면서 보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삼성 군수로 이제 마무리 과정이신데 그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큰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김능구 대표님이 저를 너무 과찬하신 것 같고 그런 적은 아니고요. 올해 사실상 삼성군수 마지막 해입니다. 또 향후 진로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저 또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힘이라도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붙어서 국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엄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자료를 통해서도 봤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새로운 도시의 디자이너 그리고 마이다스손으로서 우리 송기석 군수님을 제가 딱 기억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네. 특히 경제는 더 그렇고요. 지방은 점점 소멸돼 간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예. 지방이 소멸되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이 좀 희망을 주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희망을 160만 충북 도민과 국민, 진천 국민 뿐만 아니라 좀 국민들한테도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160만 충북도민과 9만 진천 국민 여러분, 폴리뉴스 애청자 여러분, 최근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는 불행에 빠졌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겨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더욱 마음을 모으고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시기입니다. 저의 진천군은 군정의 시작도 끝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같이 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습니다. K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 우리 진천군은 진천 군민과 충북도청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